이번에는 귀가 호강할 시간. 서프라이즈 트립! 경주의 세 번째 코스,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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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흔들어. 아 선생님, 여기 대중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신 역할인데 아직 흥이 좀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저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아이고, 네. 흥과 또 이 배에는 찰보리빵 지금 장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둘러보면서 제가 신날 때마다 이걸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곳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주세요. 2015년에 개관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G20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가지고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박물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관장님께서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저희 박물관을 개관을 했고요. 이제 올해로 개관 이제 8주년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층과 3층이 주로 이제 상설전으로 이제 저희가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층은 대중음악 100년사관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이제 대중음악의 음반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지만 음반과 함께 대중음악의 역사,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가 함께 전시가 좀 되어 있고요. 이제 3층은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스피커들인데 당시에 사용되었던 거는 이제 영화 시스템에 사용되었던 그런 스피커들입니다. 그런 스피커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함께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선생님도 혹시 가수 출신 아니세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얼굴이 아이돌 센터상이신데 혹시 가수 출신 아니신가요? 아니요, 노래는 네. 꽝입니다. 그래도 미모만큼은 아이돌 못지 않으신데, 그러면 8년 전에는 사실 이런 게 없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이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빵 떴으니까 이거 묵혀놓던 그냥 쌀 때 사놨던 주식이 완전 빵 터진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여기가요. 사실상 이제 K-팝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하고 있는 요즘 시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근현대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K-팝만 보고서 반짝이는 지금의 그 인기만 실감하기보다 K-팝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그 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또 뿌리가 받쳐주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K-팝은 지금부터 더 앞으로도 발전이 될 또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문화의 뿌리부터 또 그 찬란한 열매까지 전훌라 흘라 춤추는 토머리가 함께 구경하러 가시죠. 선생님 민망해 하시면 안 돼. 멘탈 잡으시고 가시죠. 네. 한국 대중음악의 물꼬를 튼 음반, 최초 댄스 가수의 쇼케이스, 에디슨의 축음기. 그야말로 대중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인 듯 다양한 전시 내용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추억의 음반들을 구경할 뿐 아니라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다는 게 이 박물관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들어오자마자 역사 스멜, 대중음악의 마약 바야흐로 뿌리에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다고 아리랑은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를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대중음악이란 단어를 쓴 시기는 솔직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중음악이라는 뜻에서 보면 대중들이 많이 불리운 노래, 또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곡들을 저희는 대중음악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원래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이제 1920년대 음반들이 대중음악의 시작이라고 조선시대인가요, 그때가? 1920년대는 따지고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죠. 네. 근데 그 이전에 또 발견된 실린더 음반이 하나가 있는데 좀 의미가 있다 보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요 실린더 깡통인데, 음반이에요. 깡통? 네, 이게 원통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실린더 음반이라고 합니다. 이 음반 자체는 에디슨이 발명을 했기 때문에 우와!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선생님은 과학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음악도 하셨어요? 그쵸. 과학의 발명품으로 이제 저희가 추궁기를 발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소리가 나오는 마법상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이전에는 이렇게 녹음을 해서 재생을 하는 그런 발명품이 없었어요. 근데 에디슨이 이런 발명품을 발명한 이후에 대중음악이 어떻게 보면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전으로만 가다가 그거를 뭔가 조금 녹음해서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네요. 맞습니다. 저희 자리해야죠. 네. 대단하신데요. 네. 그리고 이 음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기 패널 속에 앨리스 플래처 여사인 인류학자 이 분이 우리나라 이제 선비분들이 미국에 가셨는데 우리말로 막 대화하고 하는 게 좀 신기해서 인류학적으로 좀 보존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여기다가 녹음을 하면서 네. 그게 그 당시에는 안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이런 음반이 있었다. 에디슨 네. 이제 실린더 이 음반에 녹음이 된 게 당시에 7개국밖에 안 됐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소장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들끼리 얘기하는 거 그거 비빔밥은 그 어느 주막이 잘하니까 막 이러는 거를 녹음해서 했더니 외국 사람 듣기에는 랩 같잖아. 비빔밥이 어디가 맛있습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신기했던 너무 거죠. 신기하다. 네. 그래서 외국분이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녹음을 한 거죠.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25년의 음반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을 거쳐 황금기를 맞이한 한국 대중음악이 K-팝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시관에서는 우리의 대중음악이 거쳐온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음악이 발전해온 걸 보면 역시 우린 흥의 민족임을 인증. 전시관에서는 시대별로 특별한 에피소드나 가수와 음반이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를 더해주네요. 옆에는 오랜만에 보는 RP판들이 LP인가요? RP인가요? LP입니다. 헷갈렸어요. LP죠? 네. 많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저기 집에 많았거든요. 근데 이사하면서 아버지가 다 내버리셨어요. 그거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쵸? 네. 요즘에는 엘테크라는 단어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떤 전시죠?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이제 소장품은 김시스터즈라는 그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리면 네. 우리나라에 미국으로 진출한 걸그룹 누가 있을까요? 많죠. 뭐 소녀시대도 있고 그쵸. 원더걸스도 있고 뉴진스도 네. 있고 많은데요. 만약에 원더걸스로 따진다고 하면 네.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가 그래도 미국으로 진출한 걸그룹으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1960년대에 미국으로 진출을 한 걸그룹이 바로 김시스터즈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셋 다 몇 시스터즈면 몇 분이신 거예요? 지금 앨범 자켓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세 분의 여성분이시고요. 요 이야기를 좀 네. 해드리면
이제 196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이제 미팔군 무대라는 그런 미군을 위문하기 위한 그런 공연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제 네.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을 얘기하기 또 이전에 이난영 씨라는 1930년대 그 당시에 민중의 슬픔을 작곡가 아니세요?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예. 목포의 눈물 어. 하면 이난영 씨. 네. 그래서 이난영 씨와 그 당시에 또 악극단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천재 작곡자인 김혜송 씨가 이제 부부 관계셨는데요. 한국 전쟁 통해서 김혜송 씨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난영 씨가 이제 가정의 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 본인의 딸 둘과 오빠의 딸 한 명을 데리고 김시스터즈라는 그런 이름으로 걸그룹을 데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좀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난영 씨가 했던 거죠. 그래서 악기도 10가지 이상 하고 네. 당시에는 미팔군 무대에 서야 했기 때문에 팝송 테이프를 이난영 씨가 사다가 한글로 적고 이거를 외워야지만이 밥을 줄 거야 하면서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이 김시터즈의 나이는 11살, 12살, 13살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훈련 덕분에 이 친구들이 미팔군 무대에서 정말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미국에 있던 유명한 PD분이 김시스터즈의 이제 공연을 보게 되고 나와 함께 같이 미국으로 가자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정권이었는데 한국 전쟁 직후라 솔직히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PD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직접 제안도 하고 이 친구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애써 주신 덕분에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친구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원더걸스나 이때보다 거의 한 40년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진출한 첫 걸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원조 중에 원조네요. 선생님 혹시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이에요. 저는 송이거든요. 네. 김송 시스터즈. 저희 둘도 어떻게 누군가에게 섭외 좀 해주시면 안 네. 될까요? 지난 2015년 문을 연 박물관은 3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악 카페와 공연실도 갖춰져 있고 2층에 전시실과 아울러 3층에는 음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에는 악기 체험관이나 어린이 체험관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해도 좋을 듯하네요. 자켓 사진이 아까 김시스터즈 분들만 해도 이렇게 활짝 이렇게 웃고 계셨거든요. 여기는 다 이러고 계세요, 약간.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은 솔직히 1970년대 청년 문화가 이제 꽃을 피웠지만 그거와 함께 그림자 시대가 1970년대 후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앨범도 한번 보시면 같은 앨범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금지곡이에요. 그리고 또 한 곡은 정상적으로 또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0집, 하나는 1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두 앨범 중에 뭐 어떤 차이로 금지곡이었을까, 뭐 가사가 문제가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단지 자켓에 있는 이미지, 그냥 좀 장발이라든지 좀 어두운 자켓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지가 되었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좀 단정해고 많이 단정해지셨어요. 네, 맞아요. 헤어도 좀 네.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런 이유들로 지금 생각하면은 저게 왜 금지가 됐지라는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1970년대는 이유에 다 그런 금지의 이유가 되었어요. 당시에 이제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청년들이 만들어 온 그 문화의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이 이제 70년대 후반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은 자꾸
저항하기 위한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런 저항한 곡들을 금지시키거나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건전가요를 꼭 넣어야지만이 정상으로 발매가 된다거나 하는 서로가 상충되는 그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197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별의 별놈의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안 된다 제지하고 그랬는데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방송을 했던 제가 막 이러고 있으면 송미야 끼 하고 저도 금지를 당했을 것 같네요. 거대한 음향기기들이 압도하는 이곳은 3층의 전시관인데요. 무려 1926년에 만들어진 스피커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 집에서 좀만 가면은 종로에 낙원상가라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또 동묘에도 많고 네. 거기를 옮겨놓은 것 같은 이곳은 어떤 곳이죠? 저희가 이곳은 박물관의 3층인 소리예술과학관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2층과는 또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네, 달라요. 네, 대부분 이 새까만 가구들 뭐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네. 요 가구 형태의 요 새까만 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피커입니다. 네, 스피커 중에서도 당시에는 영화 시스템에 사용됐던 스피커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거의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그런 스피커들입니다. 제가 아는 스피커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망 같은 거 까맣게 씌워져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양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전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소리를 웅장하게 그리고 크게 뽑아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구부도 엄청 크고요. 네.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소리를 꺼낼까 하다 보니까 이제 달팽이 관처럼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미끄럼틀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번쩍 뜨이시는 분들. 네, 오디오 매니아들이라고 하셔서 이제 네. 저희 박물관에도 좀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박물관의 이제 최초 스피커라고 하는 스피커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당시에 이제 영화도 이제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큰 발전들이 와 있는데,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 이제 소리가 없냐 있냐 이 정도의 차이가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사용되었던 이제 스피커로 이 스피커는 이제 영화관에서 썼다 보니까 많은 관중들한테 사용되었던 그런 스피커고요. 이 스피커 앞쪽으로 이제 스크린이 있어서 스크린에 이제 영상기가 이제 화면을 비추고 음악이 나오는 그런 스피커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 스피커가 단 한 5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스피커를 만든 회사는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독과점으로 인해 이제 회사를 강제 해산시켰고 그러다 보니 이 스피커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의 주인이 돌아가셔야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희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디오 매니아들이 이런 희귀성을 가진 스피커들을 꼭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좀 오고 계시고요. 이 스피커로 오늘은 한번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듣고 네. 싶어요. 특별하고도 흥겨운 역사를 배우고 덤으로 귀가 호강하는 경주의 박물관입니다. 선생님 여기 기가 막힌데요. 여기 완전 성공 맛집입니다.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김광석님의 노래를 듣는데 이 옛날 웅장한 스피커로 들으니까 진짜 제가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진짜
그 고 김광석 가수님께 엄청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가을날 음악으로 마음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DJ 앵콜 앵콜 앵콜